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6 반복문 파트입니다. 반복문은요, 복사 붙여넣기, 소위 말하는 복붙을 해주는 문법입니다. 반복문은 크게 나눠서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는데요. 이번에는 for문만 배울 겁니다. 그리고 for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range를 사용한 for문만 배울 겁니다.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제 코드를 먼저 볼게요. cell.txt를 분석하는 코드였는데요. 매 강의마다 반복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각 코드 줄의 기능들은 이해가 되시죠? 이건 하나의 파일, 그 파일 안의 내용 중에서도 한 줄의 내용에 대해서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코드였습니다. 사실 이런 작은 양의 작업을 할 거면 직접 계산기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 다른 편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굳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? 분석할 cell.txt 데이터들이 있는데요. 1년치의 파일 365개 cell_1.txt, cell_2.txt에서 cell_365.txt 이렇게 365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. 이 데이터들을 전부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 이번 챕터 이름이 반복문이니까 반복을 수행하는 문법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. 만약에 반복문이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. 솔드는 오픈함수 코드부터 if문 코드까지 총 8줄이 있다고 하면은요, 이걸 365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시키면 됩니다. 모든 파일 이름마다 $1, $2, $3, $365까지 이렇게 파일 이름마다 숫자만 붙여주면은요, 파이썬은 순서대로 이걸 실행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이렇게 단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 간단하고 깔끔하게 줄여주는 문법이 바로 반복문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 배울 반복문은 이거 한 종류입니다. for i in range 안에 int 숫자 들여쓰기 반복 코드. 이 코드는요, 이걸 줄여놓은 거랑 같습니다. i는 0 반복 코드, i는 1 반복 코드, i는 2 반복 코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i는 int 숫자 -1 반복 코드, 이렇게 반복 코드를 n번 반복하는데 각 반복 코드의 시작에 i는 0부터 해서 i는 int 숫자 -1까지 총 n번 반복하는 n번 복사 붙여넣기를 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for i in range의 int 숫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의 예제 코드를 반복문을 써서 작업하면은요, 만약에 cell_1.txt부터 cell_365.txt까지 365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요, for i in range에 365:을 하고 그 아래에 들여쓰기로 기존에 있던 코드를 일단 그대로 넣습니다. 각 줄마다 들여쓰기 하는 것을 주의해주세요. 그런데 이 코드에서 들여쓰기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요, 파일 cell.txt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 그러면 이 코드는 cell_1.txt, cell_2.txt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는 파일을 여는 게 아니죠. 이걸 각 반복 때마다 cell_1부터 해서 cell_365까지 여는 코드로 바꿔야 합니다. 그러면 i 변수값이 0부터 시작하니까 cell_i 플러스 1 숫자 .txt를 열도록 하면 cell_1부터 cell_365.txt까지 열 수 있겠죠.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챕터 3에서 배운 문자열 .format을 쓰는 것입니다. 문자열 .format은 중괄호 쌍의 위치에 포맷 입력값을 넣는 건데요. 문자열 cell.txt를 문자열 cell_ 중괄호 쌍 .txt .format에 i로 바꾸면 i의 값 0, 1, 2, 3이 포문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문자열의 중괄호 위치에 들어가니까 반복문이 수행되면서 이 문자열은 cell_0.txt, cell_1.txt 이렇게 cell_364.txt로 반복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원한 건 파일 이름이 반복이 0부터 시작이 아니라요, 1부터 시작입니다. 그러면 간단합니다. i를 i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대로 반복문으로 반복을 수행하면서 cell_1.txt, cell_2.txt에서 cell_365.txt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방금 예시보다 한 단계
더 응용하면은요, 챕터 2에서 배운 나머지 연산자 있죠. 이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반복, 그 안에서도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반복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매 7개 파일마다 여태까지 이 7개 파일의 판매량의 합을 출력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. 매 7개의 파일마다 라는 것에 해당하는 코드랑요, 판매량 합을 계산한다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. 먼저 매 7개의 파일, 이건 어떻게 할까요? 이것의 해답은 포문에서 사용하는 i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%입니다. 반복문에서 i는 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 이렇게 커질 텐데요. i를 5로 나눈 나머지인 i%5 값은 어떻게 될까요? 0, 1, 2, 3, 4 다시 5에서 9까지 0, 1, 2, 3, 4 다시 10에서 14까지 0, 1, 2, 3, 4 이렇게 0에서 4까지 5개의 숫자를 반복합니다. 그러면 i%7은 어떨까요? 0, 1, 2, 3, 4, 5, 6 다시 7에서부터 0, 1, 2, 3, 4, 5, 6 이렇게 0에서 6까지의 7개의 숫자를 반복합니다. 그러면 if i%의 7, 는는 6, 이 조건문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조건문일까요? 매 반복마다 i%의 7은 0, 1, 2, 3, 4, 5, 6을 계속 순환하는데요. 그 중에서 i%의 7이 6일 때는 매 반복을 7번으로 나눠서 마지막 7번째마다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판매량 합을 계산하는 건데요. 지금 코드는 매 반복 때마다 지금 파일에 있는 판매량만 변수 sold amount에 있죠. 판매량 합을 계산하려면 i%7이 6일 때 i%의 7이 0, 1, 2, 3, 4, 5, 1 당시에 sold amount 정보가 남아있어야 합니다.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리스트를 선언해서 0, 1, 2, 3, 4, 5, 6 번째 반복 때마다 sold amount의 정보를 담아서요, 챕터 3에서 배운 sum 함수 결과를 쓰는 방법입니다. amount week는 빈리스트 이런 코드를 두고 매 반복 때마다 sold amount를 append해서요, if i%의 7, 는는 6 조건에서 sum amount의 week를 출력합니다. 그리고 다음 7개에서는 지금까지 썼던 판매량을 넣지 않기 위해서 amount week는 빈리스트를 해서 amount week 리스트를 초기화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변수 하나로 해결하는 건데요. 폼은 시작 전에 sum amount는 0을 하고요. sum amount는 sum amount 더하기 sold amount를 합니다. 이 sum amount가 는 양쪽에 다 있죠.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sum amount라는 변수에 기존의 sum amount 값에다가 sold amount를 더한 값을 새로 대입한다 라는 의미로 이것의 효과는 매 반복마다 sold amount가 sum amount에 계속 더해지는 기능으로서 작동합니다. 그리고 if i%의 7이 6일 때 이 sum amount를 출력하고 그 뒤에 sum amount는 0을 해서 그 다음 반복 때 과거의 sum amount의 정보가 반영되지 않게 초기화시켜줍니다. 이 두 방법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.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메모리를 많이 쓰는 대신에 코드가 동작하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랑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,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게 되면 배우시게 됩니다. 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6 반복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런 포문과 같은 반복문을 사용하면은요, 굉장히 많은 수의 반복이라도 그 규칙만 알고 있다면 비교적 짧은 코드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의 장점 중에서요, 가장 핵심이 되는 장점이 이 반복문에서 비롯된 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반복문과 지난 시간의 조건문을 잘 조합해서요,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대부분 다 어떻게 찾아보고 머리를 굴려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복문에 대해서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6에서 이번 강의보다 약간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. 만약에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